3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주가 30% 급등, 유동성 공급 발표 영향이다. 자, 위기의 크레딧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최대 70조 원 대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 안정화 영향이 나오면서 코인과 증시 다 현재 반등에 나오고 있죠. 은행 위기 벗은 시장 상승세, 비트코인 25,000달러 선.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부터 연준의 FOMC, 저는 금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연준 자산 3천억 달러 증가하였다.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급선해 구제금융 영향이다. 자, 원래 양적 완화를 왜 했죠? 제로 금리까지 가다 보니 더 이상 금리로는 시장을 부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달러를 찍어가지고 시장에 바로 뿌려버렸습니다.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 연준 자산 3천억 달러 증가가 하였다. 이미 금리 이슈는 지나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이슈는 지나갔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을 병행해 왔는데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 구제금융으로 양적 긴축이 순식간에 양적 완화로 돌아선 것이다. 실리콘밸리 뱅크런에 따른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예금을 전액 보호하고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를 액면가 담보로 대출키로 하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자, 감이 좀 오시죠? 그러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는 언발의 오줌 누기이다. 시황관이 변한 게 없어요. 큰 경제의 매크로 관이. 내년에 진짜 큰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상자산과 통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연준 1648억 달러 유동성 공급 사상 최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많았다. 미디어에서 언급하는 부분이고요. 언발에 오줌만 눌 뿐입니다. 자, 여기서 연준의 자산을 체크하고 가시죠. 가상자산과 코인과 CBDC와 절대 무관하지 않은 페드 발란스, 연준의 대차대조표 9조 달러를 찍고 거의 계속 줄여 나갔죠? 고작 8.4조 달러. 1조 달러도 못 줄였어요. 그리고 현재 수직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준의 대차대조표 밸런스를 한번 보시죠. 자, 거의 9조 달러, 8.8조 달러에서 9조 달러까지 육박했다가 최근에 줄였죠. 똑같아요. 못 줄인다고요. 못 줄이고 다시 늘어났죠? 자, 반대로 줄이다가 또 늘어났습니다. 다만 지금은 고금리가 상당기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제가 폭락될 때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금은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붕괴와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대한 재설정, 그리고 이 자산들은 결국 코인 시장으로 들어와서 시가총액의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제도와 법안을 통해서 리플의 소송으로 인해서 법과 제도, 이걸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또한 나오겠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이 자금줄을 갖고 일로 쏩니다. 새로운 세상이 잉태하고 시작되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후폭풍과 다가오는 폭풍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미국 금융기관들 퍼스트 리퍼블릭의 300억 달러 공동 예치, 은행 시스템 안정 목적. 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전 세계의 주인장입니다. 정확한 예금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250억 달러에서 300억 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정했다. 자, 이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언급드릴 겁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미국 중앙은행의 주인장이에요. 약 50억 달러,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각각 약 25억 달러의 퍼스트 리퍼블릭에 예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들이 아직은 그 부분을 실행하진 않고 현재 시장을 통제한다.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 CME 페드워치에서 3월 미국 기준금리 25bp 확률 약 80%에 육박하죠. 동결 가능성은 20%. 이제 저는 CME 페드워치, FOMC가 중요하지 않다. 이미 이 부분은 제 관점에서 지나갔다. 시장은 지금 다시 달려나가고 있죠. 다만 비트코인만 먼저 강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죠. 이더리움의 상승이 곧 따라올 겁니다. 따라오는 알트의 상승도 따라올 겁니다. 자, 실리콘밸리 본사 앞에 비트코인 홍보 트럭 출연.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암호화폐 열풍. 자, 은행 파산과 지금의 모든 과정은 설계가 되어 있다. 설계자들이 지금 그 시스템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암호화폐 열풍이 아니라 은행을 파산시켜서 다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죠. 금리를 통한 시스템이 한계를 보이자 이제 새로운 가상자산과 CBDC, 그리고 NFT와 토큰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대중이 사용하게 될 때는 이미 가격은 천문학적인 가격에 가 있겠죠. 자, 스위스 은행협회 예금 토큰 3가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스위스 은행협회는 스위스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 예금 토큰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자,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언급하였던 말이 있죠. 모든 자산은 토큰화된다. 모든 자산은 디지털화된다. 첫 번째로 모든 상업은행이 통일된 표준으로 발행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토큰. 두 번째는 상업은행이 스스로 원하는 표준으로 발행하는 컬러 토큰. 마지막으로 참여은행으로 구성된 인가 및 감독을 받는 특수 목적 기구가 발행하는 공동 토큰이다. 스위스 은행협회는 마지막 선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자, 이와 맞물려서 토큰화된 다이아몬드, 은행 위기 맞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샤펠라 하드포크 진행식이 내달 12일 확정이다. 가격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본격적인 알트장 또한 같이 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유가에서 사우디와 러시아 회동 소식에 1% 상승하였다. 그동안에 우리가 못 봤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회동을 한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우디, 중동의 맹주이죠. 리플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러시아 또한 러시아 CBDC에 리플이 아주 오래전부터 관계가 되어 있죠. 자, 사우디, 중동의 맹주와 러시아 회동을 한다. 새로 보지 못했던 바로 새로운 그런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면서 스위프트 2.0의 세상, 이 세상은 즉 CBDC와 XRP와 가상자산과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연결되고 있다. 지금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다 그 연장선입니다. 오늘 이슈를 보게 되면 결국 하나하나 이슈들이 다 맞물려서 오고 있는 겁니다. 쭉 흐름을 보시면 우리는 그 시장에 초기 시장 참여자로서 선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3,430만 원 언저리. 자, 물량 소화하고 한 방에 뚫어버렸죠? 자,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월봉 기준으로 매물대를 뚫었어요. 자, 이제는 아랫골을 달고 양봉을 정확하게 달아주고 있죠. 월봉 기준으로. 뭐든지 큰 흐름과 패러다임과 문명의 이동, 거대 판의 시스템, 제가 자주 쓰는 단어죠. 이 모든 걸 집합해서 네 번째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제가 일컬었습니다. 거대한 문명의 이동이 지난 100년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 자, 이제 1조 달러 곱하기 1000을 넘어설 겁니다. 시장 규모가. 잊지 마시고요. 그냥 모르시면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꼭 본인이 확신하셔야 장기간 동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앞으로 평생 이 부분에 대해 해지가 돼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메타, 가상경제와 AR, VR, 기기들과 우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대량 생산을 끝내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연결고리가 있고요. 결국 그 연결고리들과 만나서 다음번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금의 이 월봉 기준 양봉이 한 달, 두 달, 석 달, 1월, 2월, 3월. 3월은 못 갈 줄 알았는데 가장 양봉이 이쁘게 달렸죠? 아랫꼬리를 달면서 월봉 기준입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이때는 5달이었어요. 지금 3개월이죠? 자, 1번 라인은 돌파했습니다. 현재 1번 라인은 돌파했고 이제 2번 라인이죠. 여기 공간이 없어요. 매물이 없습니다. 고작 이동평균선 하나 있어요. 저항대가. 요거 돌파 나오고 여기서 끝나게 될지, 요 근처까지 가게 될지 매크로 이슈를 지켜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매일 방송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XRP, 리플도 반등이 나오고 있으나 좀 약하죠. 코인베이스 재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재상장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죠. 중요한 건 이미 큰 판은 짜여져 있다. 자, 지금 이 가격대 보면 비트코인 반등 나오고 있고 알트코인도 반등이 세진 않지만 반등이 나오고 있죠. XRP는 반등 폭이 약해요.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매입하고 모아가기 싫죠. 제가 거듭 언급드렸죠? 사기 싫을 때, 모아가기 싫을 때 열심히 모아가라. 지지부진할 때,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올라가는 거는 정말 한순간입니다. XRP 기준으로는 딱 한 달이면, 길면 두 달이면 게임이 끝나게 되죠. 그 두 달을 만나야 됩니다. 4년 이상을 고생해도 두 달이면 게임이 끝나는, 이미 이 시스템에 대한 미래, 설계자들이 미래 중심의 섹터를 XRP로 저는 정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이따 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더리움도 227만원. 자, 반등폭이 월봉 기준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죠. 얘는 아직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매물대 라인은 여 가격이에요. 이 가격대 대략 한 247만원 그 근방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같죠.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더리움 또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알트는 이더리움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지속돼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저는 따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해외 증시에서도 나스닥이 2.38, S&P가 1.76, 다우의 1.17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연준과 스위스 그런 이슈들이 기득권이 현재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설계자들의 의도대로 결정됩니다. 진짜 큰 폭풍은 내년 기준점이에요. 자, 니케이 현재 아시아 증시 0.68, 상해 1.46, 항생 1.81 상승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온통 빨간불이죠. 시장 지표를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즉 원화의 강세, 달러는 104.09, 달러의 약세, 현재 위험자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피 또한 0.67,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요. 코스닥은 2.02,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시에로 최고 법률 책임자죠. 리플이 승소 시에 XRP 재상장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당연한 부분이죠. 코인베이스와 리플의 뿌리도 같아요. 기득권의 뿌리가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시죠. 어쨌든 중요한 건 소송은 큰 그림에서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서로 결과가 안 좋더라도 결국 흔들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고 그 시스템의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0년 가까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왔다는 것을 지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유럽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디지털 월렛 제공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더 블록에 따르면 유럽 의회가 디지털 아이디 프레임워크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유럽 시민들에게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위한 디지털 유로 월렛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 이 세상이 오는 겁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월렛에 영지식 증명 기술을 적용한다. 중요한 말이 다 언급되고 있죠? 단 이는 영지적 증명 기술이 EU의 데이터 보호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파운드 재단, 리플, 액센추어, 스위프트, 이 그림을 제가 이미 수백 번 언급을 드렸죠. 자, 이 CBDC의 세상을 2025년도 전면적인 유로의 CBDC 전면 사용,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전량 해지, 자, 이 부분들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영지식 증명 기술이 CBDC에 도입된다. 호라이젠과 지캐시가 또한 따라오겠죠. 자, 오늘 중요한 말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인도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CBDC 협령 MOU 체결하였다. 인도 중앙은행과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CBDC 협령을 포함 금융 서비스 개발 촉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 이미 리플 네트워크가 오래전부터 혈관을 아도를 쳐왔죠. 10년 이상 인프라 혈관이 구축되어 왔습니다. 한국은행 CBDC 발행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SBS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CBDC 발행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 점점 더
시간차를 두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BDC 세상에 도래한다?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한다. 소송은 지나간다. 어제 방송에서 미 연준에서 7월 실시간 지급결제 시스템 패드나우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 어제 방송 녹음을 했는데 편집하면서 첨부를 못했더라고요. 자, 보면 리플의 클라이언트 볼란테가 패드 리저브의 패드나우 지급 파일럿에 합류하였다. 패드나우, 볼란테의 홈페이지에 미국 패드나우 즉시 결제 시스템, 이 부분을 언급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추가적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볼란테의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비스로서의 집을 보면 미국 손분, 미국의 실시간 결제, 자, 이 솔루션에 보게 되면 결제 금융 메시징 ISO 2002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중요한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볼란테 홈페이지에 ISO 2002 마이그레이션, 스위프트, 페드와이어, 유로, 기타 청산 인프라용 솔루션, 이미 답안지가 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ISO 2002 모든 금융기관에는 ISO 2002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스위프트를 포함하여 여러 직접 시장 인프라 연결이 되어 있는 대규모 금융기관의 경우 ISO 2002 현대화는 개선된 직접 처리, 풍부한 결제 데이터 및 향상된 향후 운영성의 형태로 상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설정된다는 거죠. 이와 맞물려 스위프트에서도 바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 ISO 2002가 도입이 명시가 되고 있죠. 자, 정리를 하면 ISO 2002의 전면 상용화 도입, 새로운 은행 시스템 스위프트 2.0의 도래, 즉 XRP의 세상과 CBDC, 새로운 가상경제와 토큰들과 이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볼란테의 주요 고객을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B&I 멜론, 자, 중요한 그런 은행이죠.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 전 세계의 주인장입니다.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자, 이 부분에서 미국 금융기관들 퍼스트 리퍼블릭의 300억 달러 공동 예치. 자, 여기 보게 되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다 언급이 되었죠. 전 세계의 주인장이자 연준의 주인장들. 자,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의 주인장, 미국 중앙은행의 주요 주주는 JP모건 체이스,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입니다. 이들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DCG의 지배 구조를 보시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로 바로 코인베이스가 있죠. 그리고 리플 또한 언급이 되고 있죠. JP모건. 그리고 여기 마스터카드, 나스닥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CT, HSBC, 유니온뱅크, 웰스파고. 자, 그리고 거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뱅가드가 있죠. 자, 전 세계의 주인장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계자의 의도대로, 기득권의 주인장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블랙록, 뱅가드, JP모건, 미주호, 그리고 PNC뱅크, HSBC, 산탄데르, 머니그램, 구글 알파벳, 자, SBI, 태국 시암, 액센추어, CME그룹, 그리고 리플들과 함께 R3 스위프트, 이미 설계된 대로 흘러가고 미래는 시스템화되어 있고 새로운 시스템이 설계된 채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